민주당으로 가봅니다. 2만 명 정도가 뭐 탈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조국혁 신당으로 얼마나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원권 강화를 빼내던 이재명 대표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 이건 결국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좀 흔들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앙당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구당이 썩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예. 지구당 위원장들이 막 썩고 부패하고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일반 당원들의 참여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그런 것이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진보적인 기능을 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냐면 중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정당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프라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온라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팬덤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팬덤과 그 지도자의 직접적인 결합이고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을 민의를 왜곡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공격하는 구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거고 아하. 그걸 갖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던 예. 게 민주당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좀 시겁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추미애를 딱 밀었는데 안 됐네. 그러니까요. 안 됐네. 예. 시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원권을 훨씬 더 당원권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선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원들 투표가 아니거든요. 의원들 투표. 그렇죠. 이 중간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 중간이 보통은 밑에는 막 세론들이 있습니다. 막 온갖 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세론. 그거 갖다 중간층에서 보통 공론화해서 또 정론화 해가지고 합리적인 것으로 다듬어서 위로 올리면 위에서 결정하고 이런 구도가 맞잖아요. 예. 이 중간층, 이 합리적인 과정. 합리적인 조탁, 합리적인 검토, 합리적인 토론, 합리적인 대화 요걸 갖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직접 결합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당원 당규 개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원권 강화를 위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원권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항 손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권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선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중앙당에다가 당원 주권국이란 걸 뭐 이상한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국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슨 그 히틀러 유겐트나 무슨 이제 마오쩌둥 홍위병 담당하는 이걸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 그럼 대의원제가 미력하게 되면 진짜 당원과 대표의 직접적인 결합이 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당대 이름도 바꾸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국 대의원 대회였거든. 예. 대의원과는 대표제잖아요. 그렇죠. 대의원 대회인데 전국 당원 대회를 하겠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을 말하면 국회의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대가 아니라 전당이네요. 국회의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결합으로 뭘 하겠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회가 무력화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스러운 거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명계의 이제 득세가 되는 거고 이건 뭐 이미 예정됐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극심해질 거는 추미애 사태 때문에 아마 이제 시겁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잘라냈는데 공천 통해 가지고 완전 학살하듯이 다 잘라냈는데도 추미애 선거에서 져버렸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기 때문에 훨씬 더 이를 악물고 정말 악을 써가면서 아마 그냥 완전히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예. 대의원제죠. 더 강력한 친정 체제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연임은 거의 뭐 이건 100% 그건 그냥 아마 그것도 추대가 될 겁니다. 누가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나왔다고 해달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당 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이걸 갖다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원 민주주의로 바꿔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딱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인민민주주의적 형태인 거죠. 인민민주주의 형태고 이럴 때 이 대중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냐면 권력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식으로.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대중의 힘으로 잘라내는 홍위병 혁명이 그거잖아요. 제 반동이야. 제 수박이야. 네, 개딸혁명이네요. 개딸혁명이 좀 돼버린 거고 대중과 지도자의 직접적인 결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되면 선동 정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토론 이런 게 없거든요. 반대 의견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 의견 내면 바로 그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주는 게 25만 원 퍼주겠다 뭐 이런 식만 나올 수밖에 없고 정책은 두 번째로는 이제 선동 정치하는 거죠. 선동 정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극렬화가 돼요 당이 극렬화가 되고 그래서 공론장이 파괴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민심과 당이 이제 괴리가 되는 예. 현상들이 아마 거기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예. 국힘에는 아. 이걸 왜 못 따먹고 들어간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지지율 저밖에 안 나온다는 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면은 연임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그 경쟁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전혀 없다. 지새끼도 없다. 이른바 1인 정당 체제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인데 재밌는 네. 게 뭐냐면은 어느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주의 정당에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 잘라내요. 예. 독일 보면은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자. 그다음에 자유주의자. 예. 그다음에 내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잘라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거든요. 배제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할 누군가 항상 있어야 돼요. 힘없이 잘라내네요. 그렇죠. 항상 배제해야 되고 항상 뭐냐면 우리 내부에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 우리 내부에 이질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유태인이고 누구고 항상 배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나라가 잘 돼. 배제하는데 이제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배제를 해야 되는데 배제할 게 더 이상 없잖아요. 자기들 내에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 내에서 또 찾는 게 재밌는 게 요번에 그 추미애가 안 됐잖아요. 예. 강성들이 이제 막 10,000에서 2만 명이 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2만 명이. 탈당했는데 탈당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강성들 중에 일부가 그럼 국회의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시키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추미애가 이제 자기가 못 하겠다. 국방위로 간다면서요. 국방위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뭐냐면 그때 몇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박주민하고 전현희하고 이현주 세 사람. 보통 예. 거기에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3선을 시키는 게 전통이래요. 관례래요. 3선인데 여기 딱 보니까 추미애는 5선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6선입니다. 6선인가 네. 그렇고 정청래도 4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강성들이 원하는 건 바로 추미애 아니면 아. 정청래라는 거거든요. 아.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소수당 주기로 한 거는 바로 균형과 견제 때문이거든요. 민주주의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수에 대한 존중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또 다시 무력화된 거고 이건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후퇴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 이야기를 들면서 미국은 다 가져가지 않느냐. 우리도 위원장 다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법사위가 한국의 법사위가 미국의 약간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거는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양쪽 다 자제시키고 이게 상원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법사위에서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지들이 다 먹는다. 우리 상원도 없잖아요. 그럼 막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조가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건데 그 당선자 워크숍인가 했을 때 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째로는 무슨 얘기냐면 탄핵 권한을 얘기해요. 권한을 국회 권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입법 권한이 아니라 탄핵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권한 그다음에 뭡니까 검사들 탄핵 이런 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식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정상정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수당에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소수당 몫으로 남겨둠으로써 그 갈등, 그다음 충돌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장치인데 예.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다가 사실은 뭐 박주민 뭡니까 전현희 이현주를 앉혀도 문제인데 추미애 이건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당원권 강화 이건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똘똘똘똘 뭉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그 시스템 자체를 갖다 계속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지 않은 일종의 제왕적 장기간의 당 대표를 맡게 되면 그리고 친명 독식을 하게 되면 대선에 대통령의 자리가 올라가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수님.
그 사실은 뭐 이재명하고 김대중은 비교할 게 못 되죠. 아. 살아온 과정이나 이게 모든 걸 봐도 철회하겠습니다. 김대중은 철학 있는 사람이고 네. 나는 그 한 가지는 뭐냐 그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아. 소신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딱 하자마자 누구 시켰습니까? 김중건 시키고. 비서실장요. 비서실장도 김중건 같은 사람 딱 네. 시키고. 그다음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괜찮은 사람 갖다 썼어요. 그리고 제왕적 총재로서 막 공천권을 정말 제왕적으로 행사했지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IT가 중요해? 그럼 IT 쪽 사람 갖다 썼어요. 뭐가 중요해? 그럼 그 사람들 다 갖다 써가지고 구색을 맞춰줬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한 거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친명 딸랑딸랑 하는 놈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당대표 보디가드 할 놈들을 뽑아놓은 신의 거거든요. 조직이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음. 옛날에 김영삼 그 삼김 정책 우리가 막 욕을 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서도 타협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밀집 정책을 비판을 했지만 그것이 아래서 그 수면 밑에서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그런 조정 같은 것도 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아마 최악일 거예요 아마.